안녕하세요. 내돈내집입니다. 집 짓기는 선택의 연속이고 그 중에는 창문도 있습니다. 제품마다 성능의 꽤 큰 차이가 있어 가격과 성능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장재와 외장재가 심적 만족에 관여를 하는 것과 달리 창문은 기능성 자재로 성능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창호 기능의 여러 측면 중에서 태풍의 관점에서 보면 태풍에 부서질 수도 있고 누수가 될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창문의 선택 기준이 태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에 더 잘 견딜 수 있는 창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창문들이 거주자의 신체와 재산을 더 잘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은 벽의 일부로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열거나 닫아서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염된 공기를 빼내고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찬바람을 막아주고 따뜻한 공기를 지켜주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창문은 집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창문이 닫혔을 땐 바람과 비가 실내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나 태풍과 같이 매우 센 바람이 불 땐 창문이 약하면 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빗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창문과 그렇지 못한 창문을 가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의 창문은 아파트와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적용되는 창문을 단독주택에 적용할 땐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는 좋은 경관을 향해 창문을 크게 내는데, 그러면 앞이 트여 있어 바람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즉, 더 큰 노풍도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 층고가 높아서 창문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창문은 아파트 층고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더 높아지면 견디는 힘이 부족합니다. 약한 창문이 태풍을 만났을 때 피해를 이야기하면, 첫째는 창문이 흔들리고 유리가 깨질 듯한 굉음인데 이것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누수로 인한 내장재의 영구적 손상입니다. 목재 바닥과 석고보드가 썩어서 변색되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내장재를 교체하여야 하지만 튼튼한 창문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손상을 입을 때마다 수리할 수도 없습니다. 태풍 때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서도 같은 피해가 계속됩니다. 창문을 선택한 사람, 창문을 만든 사람, 건설회사, 시공한 사람, 많은 사람이 책임을 나누어 가지니 누가 잘못했는지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피해는 거주자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조금만 가진다면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창문 보수 공사를 하는 아파트와 빌딩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장비나 밧줄에 의지한 작업자가 실리콘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서는 창문 아래 수건으로 물막이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과 건물이 태풍 피해를 입은 경험이 여러 이유로 외부와 공유가 안 돼서 태풍 누수 피해는 실제보다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누수로 인한 시공사와의 분쟁은 보통 소비자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저는 태풍 누수로 인한 곰팡이 때문에 5년 동안 아파트 방 하나를 아예 못 쓴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5년 만에 원인을 찾았지만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태풍에 누수된 창문을 어떻게 보수할 수 있을까요? 보수 공사라고 해봐야 외부에서 여기저기 실리콘 작업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제품이 잘못 선택되었다면 교체 외에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드물게 가스켓이나 부품을 교체해서 보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제품 선택부터 잘못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창문을 충분히 강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인데, 창문 교체 공사는 초고난이도입니다. 공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곳은 비계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장, 외장, 창문을 철거하고 새 창문을 시공합니다. 그 후에 사춤하고 건조하고 방수하고 건조하고 외장 작업하고 내장목 작업, 석고 작업, 도배 혹은 페인트 작업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단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한 팀이 다 할 줄 알면 정말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4-5팀이 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들의 일정 조정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날씨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이 도시가 아니라면 작업자 섭외는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유로 창문은 처음부터 잘 선택해야 합니다. 태풍에 강한 창문과 약한 창문은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창문의 어떤 점들이 태풍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약한 창문의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발코니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창입니다. 예전에 많이 사용한 간단하고 부실한 창문입니다. 손바닥으로 세게 밀지 않았음에도 창문이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태풍과 함께 폭우가 올 때 창문이 휘어지면서 틈이 생겨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태풍이 불 때 어떻게 빗물이 창을 넘어오는지 제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딩 창은 열리는 유리창 하부 바퀴가 외부 창틀 레일 위를 굴러다니면서 열고 닫히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빗물은 하부 레일에 걸려 실내로 못 넘어오고 배수구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면 유리창이 바람에 밀려 휠 때 하부 레일에 물이 차고 창문이 원상태로 돌아올 때 물을 실내로 밀어넣게 됩니다. 태풍이 부는 동안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창문이 태풍에 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런 변형은 외부 창틀까지 영향을 줘서 외부 실리콘이나 방수층에도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튼튼한 창문은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창틀과 창문의 유격이 작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창문, 유리틀 자체가 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창문이 닫혔을 때 창문 틀과 창틀의 고정 방식이 견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유격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움직이는 창문 틀과 고정된 창 외부 틀의 유격이 작아야 태풍의 흔들림으로 인한 창문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창문은 당연히 기밀성이 좋고 단열성도 좋고 그래서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그런데 목조 주택용으로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나오는 창호 중에는 가격도 적당하지만 유격도 작은 창호가 있습니다. 단점은 제품의 최대 치수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유리창틀과 외부 틀의 간격이 거의 없이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정밀하게 하지 않으면 작동이 뻑뻑해집니다. 의외로 시공이 까다로운 창문입니다. 이렇게 꼭 껴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술한 창문과 비교해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왼쪽과는 달리 오른쪽 창틀에는 빗물과 함께 들어온 흙먼지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치고 흔들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치지 않아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휘어지지는 않습니다. 창틀의 두께는 65mm 정도입니다. 튼튼한 창문의 조건 세 번째입니다. 창문이 닫혔을 때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딩 창인데 닫을 때 바퀴를 안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창문의 바퀴가 창틀 속으로 들어가면서 창틀이 레일 위로 내려앉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틀과 외부 창틀이 직접적으로 밀착이 됩니다. 리프트 앤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통칭합니다. 창의 측면에도 고정장치가 있습니다. 닫을 때 왼쪽이 오른쪽 구멍 안으로 들어가고 걸쇠가 내려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슬라이딩 창에서 고정창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정창의 기둥은 위아래가 외부 창틀에 견고하게 정착이 되어 튼튼합니다. 움직이는 창은 하부의 바퀴 때문에 약한데 고정창에 기대면 바람에 밀리지 않게 됩니다. 여다지창, 턴앤틸트라고도 불리는 방식도 누수사고가 잦은 창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철물이 물리면서 창문이 창틀에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제품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여다지 창에서 중요한 것은 최소 2군데 이상 50cm 간격으로 고정 철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금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더 좋을 것입니다.
태풍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어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집니다. 튼튼한 창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건축회사에서 튼튼하고 비싼 창문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창문이 많은 집에서는 공사비가 매우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창문은 제품에 따라 성능과 비용의 차이가 매우 커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